B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ing up.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을까요? 요 근래는 살짝 비도 오고 다시 또 약간의 쌀쌀함도 추가되고 일교차가 무지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단디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 4월 29일의 건강 브런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콜린의 Used to Be. L is for the way you lie to me. O is for the other ones you see. V is for vindictive to my heart and then you spit it. E hurts even more, but who knows what I keep hoping for. When I'm tripping over everything you say and do. Like even though I'm miles away, I'll keep my faith for you. Oh, but I'm just a blinded fool with my heart so tight. Who knows what to do? So I'll go fill up the cracks, 'cause I swear that we could make it back if you try a little harder, like the way that you used to. When you cared about someone other than you. Come home and you would kiss me in the moonlight. I wanna love you, but we live to fight. And making love shouldn't be an obligation. Yeah, we were passionate, but now we're only faking. My darling, I don't know how much that I could take this, to take this. L is for the way you lie to me. O is for the other ones you see. Yeah, and V is for vindictive to my heart and then you spit it. E hurts even more, but who knows what I keep hoping for. If love is crumbling right before our eyes, oh my dear, we just can't get it right. So take the memories and won't you hold them close for me, 'cause love's not what it used to be. My baby, love's not what it used to be. 네, 콜린의 Used to Be. 아주 간질간질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곡으로 첫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일 기준 전날에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해요. 날씨 너무 좋고 햇빛도 너무 좋다 했던 게 다 진짜 머나먼 과거인 것 같이 요즘은 약간 날씨도 사춘기가 왔는지 과도기인지 지금 뜨거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지 굉장히 꾸리꾸리해요. 그래서 제 기분도 약간 꼬리꼬리하달까요? 너무 춥고 바람이 좀 거세게 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은 뭐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곳 현재 마포는 그렇답니다. 정말 또 이렇게 빨리 바람이 지나가고 좀 따뜻한 따스운 날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다들 어디 놀러 나갔다 오셨나요? 진짜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막 아침에 러닝도 했는데 러닝을 하면서 진짜 이 러너스 하이, 그 도파민이 진짜 빵빵 터지는 그런 날씨였다니까요. 근데 지난 주말에 그랬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또다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데피기 위해서 좀 살짝이라도 온도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따스운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면은 와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뭐 재방 시간에는 뭐 일요일에는 날씨가 또 좋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 오늘 이후로 비 소식은 더 이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선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길 빌면서 우리의 첫 번째 코너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여러분, 인슐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까지 들으신 분들은, 인슐린? 좀 생소하지 않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2주 연속 좀 혈당과 관련된 내용, 당뇨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 저희 방송을 빼놓지 않고, 청취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금, 인슐린 내가 아는 거다. 이렇게 반갑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2주 연속 빠뜨리신 분들, 마포 FM 홈페이지 가서 건강브런치 재방 채널 올라온 걸로 또 지난 방송들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연속 아주 저희의 당 방어, 혈당 방어에 관련한 굉장히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계속 인슐린 이야기만 드렸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만 드렸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서 인슐린에 대한 이런 저항성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만 말씀드리기에는 살짝 뭐랄까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그냥 혈당과 관련해서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근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혈당 이 선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혹은 분해가 되지 않고 혹은 나오지 않고 우리 몸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렇게 당뇨가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달리기를 하면 몸에 좋아요. 몸에 좋은 이유는요. 이러한 기작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좋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달리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기작이 정확하게 뭔지는 저만 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알고 기억하는 거 알고 내가 몸소 실현하는 거는 또 다르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대체 뭔데? 지난 2주 내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지금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 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호르몬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 이 상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인슐린은요, 여러분,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에너지를, 그 포도당이 주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들을 우리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인슐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고 무언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그 수치가 우리 몸속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세포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 키, 우리 세포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 그런데 키 생각해보면 열쇠 뻑뻑한 데 집어넣어가지고 혹은 좀 뭔가 녹슬어가지고 모양이 변형된 열쇠 그 구멍에다가 열쇠를 넣게 되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열쇠 문이 뭐 제대로 안 열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뻑뻑해져가지고 너무 힘겹게 열어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열쇠가 고장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포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혈액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슐린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당이 혈액이 아니라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포가 이거를 이제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열쇠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몸은요,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 세포한테 포도당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계속 안 열리네? 애써서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요,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열쇠 구멍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갖다가 열려고 꽂았는데 막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이 열쇠 구멍을 안에를 좀 긁어서 녹슨 부분을 좀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막 우겨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여는 이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모양의 열쇠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열쇠의 양을 늘려가지고 그 100가지, 수천 가지의 열쇠를 하나하나 꽂아보면서 맞는 열쇠를 찾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 몸은 인슐린이 지금 혈액 속에 둥둥둥둥 굉장히 많은 그 세포의 열쇠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얘네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네? 열쇠 모양이 이상한가? 열쇠가 부족한가? 더 많은 열쇠가 필요한가? 해서 그 세포의 열쇠인 인슐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열쇠 구멍에 열쇠가 분명히 이거 어제까진 맞았는데 뭔가 그 사이에 얘가 녹슬어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져가지고 혹은 헐거워져가지고 모양이 안 맞는다고 착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엄청 많은 열쇠를 만들었다고 거기에 맞는 열쇠가 생길지도 모를지언정 그 만든 그 여분의 맞지도 않는 열쇠들 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쵸?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불필요한 인슐린들이 둥둥둥둥 너무 많이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고인슐린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혈액이 탁해지고 또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남아도는 포도당, 이 둥둥 떠다니는 이 포도당들,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장지방 그리고 지방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췌장인데요, 여러분. 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인슐린을 짜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리겠죠. 그러면 혈당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건 또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부 비만, 운동 부족, 고칼로리나 단순당 위주의 식습관,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등 정말 우리의 현대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복부 비만,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내가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드리자면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 나는 이거 해당이 된다 하시면 복부 비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2형 당뇨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극심한 피로. 난 음식을 먹어도 왜 이렇게 피로하지? 회복이 되는 느낌이 안 들지? 이게 바로 에너지가 세포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극심한 피로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후 식곤증. 밥을 먹고 나면 나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제대로 오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현상. 밥을 먹으면 막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도대체가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너무 잦게 반복이 된다 하면은 혈당이 정말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분들도 한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걸 제가 알려드렸으면은 회복 방법,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개선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방법은요, 우리 지식처방전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와가 부릅니다. 기억은 젖지 않는 물. 빈소음 속에서 나는 반쯤 투명해지고 발음되지 않는 계절이 혀 끝에 매달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잘못 입은 채 걸었고 뒤집힌 온도 위에 발자국을 숨겼지. 너의 이름은 액체가 아닌데 흘러내리고 나는 그걸 주워 담다가 손목을 잃어버렸어. 기억은 젖지 않는 물이라서 아무리 잠겨도 마르지 않아. 너를 잊는 연습은 계속 틀린 방향으로 번져. 나는 없는 문을 열고 지나간 적 없는 방에 서서 이미 끝난 장면을 다시 시작해. 비어있는 문장들이 나를 먼저 말해버리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뜻을 잃어버려. 겹쳐지지 않는 시간은 서로를 밀어내며 웃고 우리는 닿지 않는 상태로 가장 가까워졌어. 너의 표정은 소리가 없는 진동처럼 나를 흔들어 놓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아. 기억은 젖지 않는 물이라서 아무리 잠겨도 사라지지 않아. 너를 지운 방식은 점점 더 나를 흐리게 해. 나는 없는 길을 따라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이미 부서진 이유를 다시 붙잡아. 이건 꿈이 아닌데 깨어날 수 없는 구조야. 우리는 서로를 지나치며 같은 자리에 머물러 멈춰있는 움직임 속에서 나는 계속 떨어지고 너는 계속 사라져. 기억은 젖지
와의 기억은 젖지 않는 물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다행히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인슐린 저항성 어떻게 개선할까요?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식단 관리. 진짜 중요한 거 아는데 잘 지키기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또 몸이 아프면 건강한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그 습관을 들이기까지만 살짝만 고생을 해주시면은 또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차근차근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식단 관리. 액상과 당, 흰 밀가루 같은 단순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실 단순당 그리고 채소 섭취 요런 거는 이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그냥 다양한 주제에 항상 겹쳐지는 그런 이슈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야기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곡물빵 드세요. 흰쌀빵 말고요. 곡물빵, 현미 귀리 밥. 흰쌀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채소. 항상 그리고 드셔주실 때 채소 먼저 드셔주시면 너무 좋고요. 막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건강 브런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막 데자뷰도 막 흘러가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내용이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인슐린 저항성에도 빠짐없이 액상당, 그리고 그냥 당, 흰 밀가루 이런 단순 당 섭취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드셔주시면 정말 좋다는 거.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우리 세포 안으로 우리 당을, 포도당을 막 넣어줘야 되는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키가 안 맞네? 계속해서 인슐린을 막 만들게 되는 우리 몸의 약간 어쩌면 바보 같은 해결책. 이 해결책으로 인해서 인슐린 만드는 췌장만 굉장히 피로해지는 이 췌장은 무슨 죄야? 그러다 보면은 이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고 췌장도 우리도 과로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겠죠? 췌장도 과로하면 힘들 겁니다. 막 해롱해롱 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12시간에서 한 18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간헐적 식단을 해주시면은 그 사이에 췌장도 조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몸의 리듬, 순환 리듬, 전체적인 소화 리듬 이런 거를 깨치기 더 편한,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췌장의 쉼, 인슐린 분비의 휴식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식단, 단식, 근력 운동, 우리의 건강한 노후 생활까지 바라보려면 계속해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을 또 계기로 제가 요즘 좀 다른 얘기를 살짝 하느라 빠졌었다면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개념을 맞다. 이 얘기도 했었었지. 물을 마시는 거 외에도 단식 얘기도 했었고 근력 운동도 했었고 한창 이 하체 근육 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도 건강 브런치에서 해줬었지. 이렇게 기억을 좀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근력 운동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15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 150분이면
여러분 30분씩만 해도 5일 하면 150분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뭐 주말은 좀 쉬겠다 하면은 월화수목금 빼놓지 않고 30분씩만 투자해도 주 150분은 금방 채워지고, 또 나는 평일에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 쉬고 싶어, 나는 일 집 이렇게만 해도 너무 피곤해, 주말에 좀 몰아서 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씩만 하루하루 토요일 일요일 해주시면은 150분 금방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력 운동은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분 하다가도 1분, 2분 쉬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치니까 금방. 그래서 한 10분 해주고 한 5분 쉬고, 이렇게 쉼이 반복되니까 금방 1시간 채워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 진짜 1시간 1분 1초가 지금 가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염없이 런닝머신에서 걸으시기만 해도 금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틀어놓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그거 보면서 걷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되면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우리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에는요, 인클라인 모드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높이 이게 조절하는 거 있죠. 오르막길 만들어주는 거. 그 오르막길 만들어주고 걸으시면은 근력 운동도 추가로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체중이 이제 뭐 눈바디라고 하면 눈바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체중 감량은 내장 지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을 줄이면 인슐린 민감도를 회복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는 내장 지방이 좀 많다고 알고 있다, 혹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 혈당이 유독 높게 나온다, 아니면 나 복부 비만이 좀 있는데 유독 이 뱃살이 절대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척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 둘레가 90cm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이신 분들은 나 좀 내장 지방이 높은 축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해보시고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특별히 어떤 처방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내가 좀 예방을 하고 싶다, 관리를 하고 싶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조금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처방약도 당연히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겠지만, 요런 습관들, 건강한 습관들,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들에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면요, 우리가 조금 더 몸을 원활하게 굴러가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이미 먹고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한들 나는 내장 지방도 그렇게 높지 않고 살만하다 하시는 경우에도 그냥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하는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조금씩 실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투자해가지고 운동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10분부터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10분, 그 다음에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근력 운동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주 150시간 나 못 채웠어, 나 못 채우니까 이번 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실천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쯤에서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볼사, 볼빨간 사춘기가 또 컴백을 했죠. 볼사가 부르는 Find You 듣고 오시겠습니다. 널 찾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아름다운 이 도시를 다 돌아보면 아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 가끔 좋은 꿈을 꾸기도 해. 좋은 바람을
주파수를 올려 귀를 대보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네 목소리. 사랑의 변수는 날 있겠지만 나 아주 좋은 꿈을 꾸기도 해. 에코한 나에 날 갖고 왔어. 사랑도 한가득 쌓아왔어. 완벽히 떨어질 때 드는 내 뜨면 그 앞엔 네가 있어. Can't you see my love? Ooh. Wanna see your face, wanna know your smile. 너를 찾아 어디든 갈 수 있어. Can't you see my love? Can't you find my love? 내게 달려가고 있어. Hold me so tight, babe. Love me so hard, yeah. 너를 데려오고 싶어 나. 꽤 오래 기다린 시간들에 잔잔한 외로움이 겹쳐봐도 자꾸 단단한 마음으로 너에게 갈게. Wanna be with you. 봄날의 햇살, you'll be my sunshine. Yeah. Can't you see my love? Can't you find my love? 내게 달려가고 있어. Hold me so tight, babe. Love me so hard, yeah. 너를 데려오고 싶어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잠 있어 일어나.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 고장나버린 내 몸을 두고 초돌파리 의사가 삼아 선고를 하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난 분명 걷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억이 한마디 뱉어야 하는데 심장이 점점 굳어가고 뒤지고 없는 가족들. 왠지 이 코믹 같은 상황이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뒷불도 없는 게 스쳐가는 파노라마처럼. 거짓말 하지마.
네, 볼사의 Find You에 이어서 이찬혁의 파노라마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코너예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아니 왜 녹음을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요?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저도 즐거워서겠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 번째 코너 오늘 뭐 먹지? 에서는요. 오늘 뭐 먹지 말고 뭐 안 먹지로 한번 또 변형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저번 주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이야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 물 마시고 계시죠? 물 마시는 습관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래로 까먹지 않으셨죠?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떠셨을란가? 저번 한 주 이제 수요일 방송하고 일요일 재방까지 만약에 들으셨다면 이 며칠 사이 또 물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물과 이어서 물 대신에 먹는 음료들 이거 먹지 마세요 라고 오늘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말 나온 김에 한번 물 한 컵 드셔주시고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물 한 잔 떠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국인 90%가 물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했다고 물과 비슷한 음료들 찾아 먹는 이 음료들로 골다공증 직행 열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려 한국인 90%. 와, 진짜 많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제 추측이건만 이 90% 밖에 10% 있잖아요. 왠지 20%는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물을 매일매일 많이 드셔주시는 분들과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섞여 있는 10%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인 90%가 이 골다공증 직행 열차를 타고 있다. 습관적으로 이걸 마셔가지고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우리 뼈에 있는 모든 칼슘들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뼈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요, 여러분. 우선 탄산수 및 탄산음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 물을 먹는 거, 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의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보충이 되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물이 들어간 걸 마셔줘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사실 실제로는요. 체내의 칼슘을 씻어내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기호 음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감소 속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이 뼈 밀도의 감소가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천천히 내가 조금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지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 마시는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찾은 우리의 기호 음료들은요. 사실 이 칼슘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있는 더러운 먼지 같은 그런 이물질 같은 거를 샤워해서 씻겨내는 거는 우리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만 뼈에 있는 칼슘을 우리 몸에 떠다니는 칼슘을 씻어서 애들이 배출시키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쯤은 탄산 음료를 마시기 전에 혹은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음료들을 기호 음료들을 마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분 보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수분 보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음료를 마셔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탄산수와 탄산음료. 사실 탄산수, 저도 탄산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뭔가 기분이 답답할 때, 속이 답답할 때 마셔주면은 그 탄산이 주는 톡 쏘는 짜릿함이 또 그 기분을 또 씻겨 내려주는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산수를 좀 즐겨 마시기는 해요. 탄산 음료를 좋아하진 않지만 탄산수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겠다. 근데 또 제가 막 물 대신에 이걸 먹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 속이 답답할 때 먹는 거긴 해가지고 물은 또 물대로 많이 마셔주거든요. 또 요러면은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습관이 되면 뭐든 좋지는 않은 거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탄산수를 많이 드시거나 혹은 저는 액상과당이 너무 좋아요 해서 탄산음료 드셔주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분이 빠진 탄산수는요, 사실 저는 생수를 같이 마시고 있긴 하지만 생수를 대체하기에 좋지 않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용도로, 완전히 생수 대체용으로 마셔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산음료의 맛과 보존성을 위해 첨가되는 인산염이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혈액 내의 칼슘 그리고 인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항상성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탄산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인산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을 녹여버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 뼈에 있는. 그러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빼내가지고 인이랑 결합을 시키고 소변으로 배출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칼슘을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을 막으려면은 탄산 섭취 빈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항상성에 굉장히 특화된 인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만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탄산 이야기 할 때 이럴 때 있죠. 만약에 우리의 몸이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없었다면 물론 우리 몸에 초래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몸이 유지해야 되는 뭔가의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깨뜨려도 우리 몸이 뭔가 반응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내가 마시고 싶어서 탄산을 먹었는데 탄산이 많이 들어와? 인이 많이 들어와? 그래? 그럼 뼈에서 칼슘 빼. 이런 작용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맞춰버리는지. 참 어쨌든 간에 이런 작용 때문에 우리 몸에 탄산이 많이 들어오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함유된 차도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차, 홍차 요런 아이들은 카페인이 좀 함유되어 있는 차죠.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하지만 식수 대용으로 우려내서 먹는 거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이 카페인 성분이 아주 소량이지만 생수 대신에 먹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이뇨작용이 생깁니다. 카페인은요, 여러분, 신장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수분의 재흡수를 막기 때문에 소변 배출을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뼈의 구성물질인 칼슘마저 소변에 섞여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이 습관이 만들어져서 칼슘이 흡수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풍미, 나는 차가 너무 마시고 싶다. 난 차를 너무 사랑하는데 못 마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페인이 없는 차를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면 캐모마일, 페퍼민트, 히비스커스 등
이런 허브차 종류로 마셔주시면 카페인의 위험, 걱정 없이 드셔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든 차를 내가 마셨다 라고 하셨을 때는 같은 양의 맹물, 그냥 생수를 함께 뒤에 마셔주셔야 우리의 체내 미네랄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뼈에 속해 있는 칼슘과 같은 정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난 녹차나 홍차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얘네가 주는 풍미가 진짜 좋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이어서 꼭 생수, 아무것도 타지 않은 생수를 함께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 강한 대용차라고 말씀을 드리면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헛개나무차, 요런 것들 구수한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창 노폐물 배출에 좋다. 요런 이제 인식들이 강하게 박혀가지고 물 대신에 그래? 노폐물 배출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먹지 해서 옥수수 수염차 그리고 헛개나무차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대용차의 본래 목적은요. 체내 수분과 나트륨을 강제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매일 몇 리터씩 이걸 섭취하게 되면요. 우리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전해질, 그리고 필수 미네랄 등을 심각하게 소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계속 이렇게 이뇨작용이 강한 차들을 마셔주게 되면은 우리 몸은 계속 그냥 이 탈수 상태가 본 목적인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미네랄들이 중중중중중중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에서 그냥 정말 얕은 먼지라도 계속 털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 무리가 오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탈수 작용이 우리 몸에 너무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버린다면 내가 탈수임에도 탈수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진짜 물이 필요한데 난 탈수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한 상태인지 물을 마셔줘야 되는 상태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 상황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왜냐면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0%가 다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의 탈수 상태를 유발하는 강한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차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먹게 되더라도 그만큼의 양을 꼭 뒤이어서 물로 마셔주시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 상태에 우리 몸을 탈수 상태에서 빠져나가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요, 사실 그냥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면은 그냥 성질이 평안하고 이뇨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차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리차 혹은 볶은 현미차 요런 차 종류들로 바꿔서 끓여주셔야 우리의 뼛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비타민 D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급격하게 골다공증 발생률이 현저히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더더군다나 우리 뼈에 보관하고 있는 칼슘을 끌어다 쓰는 경향이 많아지는데 이 때문에도 우리의 30대, 40대가 넘어가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 유발 확률이 2배는 더더욱 남성보다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계시는 분들이 10명 중, 2명 중 1명 꼴이다.
막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명 중 1명이면은 지금 어디선가 이 라디오를 지금 듣고 계시는 당신 청취자분과 저 둘 중에 1명은 그 길목에 서 있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확률이고 높은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뼈에 있는 미네랄들, 우리 뼈에 있는 칼슘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에 살고 있다면, 가둬주지는 못할 망정, 어차피 빠져나갈 거, 조금이라도 더 느리게 빠져나가게 도와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그냥 일상에서 마시는 물만으로도 그런 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너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진 않는지, 너무 습관적으로 마시진 않는지, 내가 마시고 있는 게 탄산수인지, 혹은 액상차인데 이뇨작용이 너무 빠른 뭐 헛개나무차,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걸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차도 종류, 다른 차, 뭐 홍차, 녹차 이런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차는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맹물로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꼭 우려낸 차가 먹고 싶다 하면은 볶은 현미차나 혹은 보리차 이런 종류로 우려주셔서 드시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네랄들을 가둘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은 소중하니까요. 네, 이렇게 오늘의 코너 모두 마무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유익하셨을까요? 아까 떠다 놓은 물은 다 드셨을까요? 요쯤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또 날이 또 좋을 예정이니까, 아직은 비 소식이 없으니까 날이 또 좋을 예정이니까 또 5월을 맞이해서 한번 나들이 나가시면서, 또 일요일에 마침 나들이를 나가셨는데 11시다? 한번 또 건강 브런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금요일에는 노동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휴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세미 휴일, 또 그 다음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샌드위치로 월요일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약간 세미 휴일, 세미 여름 휴가라고 할까요? 또 요 기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즐기시는 것 더더욱 건강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휴일을 활용해가지고 어디론가 떠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가 좋겠습니다. 윤종신 씨가 부릅니다. 고속도로 로맨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주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너와 달리